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자, 론 인수격이에요. 오늘 세 번째 되는 거예요. 자, 격이니까요. 우선 격부터 설명합시다. 인수격은 길격이에요. 예, 길격. 자, 길격이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부터 하냐? 우선 도와주는 신인 상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요. 네, 상신이요. 그리고 상신만 찾아서 안 돼요. 네, 이 격을 보호하는 구신을 찾으려는 거예요. 네, 구신. 그러면 이 길격이니까 인수격이란 말이에요. 상신이에요. 상신을 찾는 것은 곧 인수격의 상신은 뭘까요? 예, 관이에요. 관성. 칠살이 아니에요. 관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인수를 보호하는 것은 뭘까요? 인수가 생하는 게 뭡니까? 비겁이죠. 예, 비겁 중에서도 겁재가 오히려 낫겠죠. 예. 그럼 이 겁재는 하는 일이 뭐냐? 인수격의 겁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거 더 일주를 강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인수를 깨려고 들어오는 뭐예요? 재성을, 재극이 나니까요. 예, 재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구신이에요. 요게 상신과 격이 있고 구신이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요. 천간으로 나란히. 지지에서는 안 찾아요. 격국론은요. 천간에 드러난 것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지 지지에 들어가 있는 건 찾지 않아요. 격국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주 보기는 이 격국론이 훨씬 낫습니다. 이름만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요. 정립이 되면, 명확하게 정립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은 게 이제 임철조 선생의 임철조 선생에 의해서 적천수가 나온 이유가 왜 나왔냐면, 격국론으로 아무리 사주를 풀어봐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격이 성립이 되고 나서. 그 천간에 투출한 거. 임철조 선생이 바로 합간유살격이에요. 그 합간유살격이라고 해서 살과 관이 한꺼번에 투출했으면 하나는 잡아주고 하나만 남겨두면 좋은 격이라고 격국론에서 수없이 얘기해요. 천간에 지진 보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귀격이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40전까지 이루어진 게 없어서 이게 격국론으로는 도저히 자기 사주를 풀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억부론으로 돌아선 게 적천수 천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으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거 인수격 첫 번째 강의를 했을 때서부터 격의 상신을 용신으로 쓸 때가 있어요. 상신을 용신으로 쓸 때 바로 이 장참정의 명의 샘플이에요. 인수격이죠? 인수격인데 이 관을 쓴단 말이에요. 관을. 병화 관을 써요. 어떻게 인수가 강한데 병화 관을 씁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요, 구조상 인수격인데도 뭐가 강하냐면 이 일주가 강해요. 일주가. 일주가 강해서 금이 체가 돼갖고 화목을 쓰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을 곧바로 쓰니까 격국론에서는 상신을 용한 거예요. 상신을 쓰게 된 거예요. 관용이죠. 그러니까 정관용이라고 있죠. 인수격의 용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밑에 정관이라고 또 있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둘이 있는데, 장참정의 명은 그렇지만 여기 주상서명은요, 이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에 똑같죠? 그런데 아까는 뭐였어요? 경금일주였었어요? 경신이었죠? 경신이요. 근데 이건 신미예요. 지지는 잘 안 보니까요. 신미예요. 그런데 여기 투출한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인수격에 투출한 게 뭐죠? 여기 투출한 게 상관이 저렇게 투출했잖아요. 상관이 투출해서 요
관을 깨려고 하는데, 예, 수국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정인이 있어갖고, 인수가 있어서, 토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병화가 살아서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누가? 심해첨 선생이. 그런데요, 이 사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중주자인 설하고는요, 얼치기라고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왜 하냐면, 이 설하고는요, 뭐부터 공부를 했냐면요, 업브럼부터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천수 공부해놓고, 나무약 똑같이, 격국론을 중주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주자예요, 사실은. 책을 카피를 잘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뒤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달았냐면요. 토중금매가 두렵다. 그러므로, 인묘 가분의 제인, 인성을 제해서 상관을 설하고 관성을 생하니까 아름답다. 요거는 격국론에서 나오는 소리고요. 관성은 생할 필요도 없죠. 관성 생하면 돌고 도는데요. 돌고 돌죠. 딱 끊어져야죠. 하나의 오행은요, 두 가지 기능밖에 못합니다. 셋은 못해요. 설하거나 생하거나 해요. 그런데 돌고 돌아요. 상관을 설하고 관성을 생해서 아름답다. 그리고 뭐를 했어요? 인성을 제했다. 세 가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인성 제하는 일, 상관을 설하는 일, 관을 생하는 일.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오행 가지고 두 가지는 해요. 생하거나 설하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사주가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강령이 안 돼요. 그냥 딱 이건 목이 좋다. 한마디로 상관을 설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제토하기 때문에 좋다. 인수를 극해서 제해서 좋다. 재성운이, 모운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운 좋잖아요. 그런데 정관생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 강에서 도와주는 걸?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극한, 왕한 건 덜어내든지, 덜어내지 못할 힘이라면 아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히, 이 목이 들어와서 소토가 돼서 좋은 사주입니다. 목불형이라고 그랬지만 플러스 한신이라고 제가 했을 겁니다. 대운에서는 목오행은 플러스 한신 노릇을 한다. 이 임해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해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저 위에서, 설하고가 하는 게 아니라, 심여첨 선생이요. 이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목이 강한데 이 정관을 쓰겠습니까? 인수가 강한데? 근데 왜 좋냐라고 하면 이 정관을 정관을 건드리라고 하는 이 식신이 있어요. 또 토국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바로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식상을 극하니까 이 정관이 살아나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여첨 선생은 무조건 하고 천간으로 정관만 뜨면요, 이거 보호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 극하는 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운에는 안 좋겠죠. 토국수 하니까. 근데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왜? 목이 강하니까 금토영조거든요. 금을 쓰게 되면 토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격국론과 업브론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정관을 살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인수격의 정관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세 번째일 겁니다. 인수격의 용 상식하는 거예요. 자, 인수격이 어떻게 상식을 합니까? 이건 왜 쓰냐면 관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부법이에요. 업부법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수가 강하니까 식상 쓰려는 거예요. 재성도 쓴대요, 오히려. 보세요. 재운도 역시 반기라다라고. 인수격에 격을 깨면 안 되잖아요. 들격이니까. 근데 재운도 좋대요, 오히려. 상식도 역기라고요.
역시 이롭고요. 관행으로 가면 반대로 재앙이 있다. 이따 설명할 거예요. 관운이 왜 나쁘냐. 사로는 역시 괜찮다. 이거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건 누가 설명하냐? 설하고가 설명합니다. 자, 기다리세요. 자, 인습격의 용 상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상식을 했을까요? 또 물으면 관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식상을. 예, 이제 아주 격국론에 이제 달달달달 이제 저도 합니다. 뭘 한 가닥 하기 시작해요. 여기 청간으로요. 관이 곧 뭐예요? 예, 임계수 아닙니까? 임계수가 안 떴어요. 그러니까 식상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간단해. 이거 억부론으로 잡은 거예요, 억부론으로요. 모기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수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금수로 가야 되는데, 그건 재성이죠. 재성이 없어요. 뭐 없으면 그걸 빼고 토, 화로 가라는 거예요. 토를 쓰고 일주, 화를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화로써 빼주라. 그 이유, 목이 강하니까 화도 쓴다 라는 거예요. 설하는 화는요. 예. 자, 봅시다. 설하고가 실컷 얘기합니다. 자, 여기다 하나 옆에 쓸까요? 그러면 아예 내려 쓰는 게 낫겠는데요. 이거 참 곤란하네요. 여기다 하나 써놓고 했으면 좋은데. 저걸 아예 무시하죠. 그럼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자, 여기 읽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릴게요. 자, 병호 일주입니다. 병호 일주에 을묘월에 병호 일주입니다. 네. 병화 인좌 좌인 했다고 그랬어요. 이 오화가 양인입니다. 을묘 인성 전황해요. 을묘 일주니까요. 을묘 달이니까요. 무기 식상 병투했어요. 관성이 투출하지 않았으니까 식상을 쓴다는 거예요. 시로라고 해요. 이 때문에라고 해야겠죠? 때문에. 시로 식상 유형, 식상을 쓰겠다는 것이죠. 여기 있어요. 이 장원의 명이에요. 무술을묘. 병호, 기해. 시로 식상을 용시를 쓰겠다. 이건 못 쓴다. 억부법이죠. 뭐 목화가 하니까 금토를 쓰는 거예요. 수까지 쓸 수 있어요. 수는 가려 써야 되겠죠. 코로 식상이나 재운도 균길 고로 길하다. 관우는 반대로 재앙이 된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설명하죠. 계수는 이 관이잖아요. 정관이요. 능이 한 무토와 합해서 겁재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임수는 아니에요. 근데 곧바로 화를 꺼버리죠. 사루는 반대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임수는요. 그래서 화목인수는 화목인수예요. 인수는 화왕목초. 화가 왕에서 목이 타니까 더불어 목화 상관 희임과 비슷하다. 인성을 반기는 것과 비슷하다. 희, 임수, 윤, 자윤. 임수는 반긴다. 그러나 기수 들어와봤자 소용없다라는 소리죠. 용 식상자는 끓이질 않는다. 비겁. 그렇죠. 비겁 절대 안 끓입니다. 안 끓여요. 대체로 화태왕자, 즉 토조 목분이를 토조 목분이라고 해서 이거 분이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면 토는 불에 타서 터지고 목은 타서 사라져 버렸을 뿐이다. 차 팔자 치운해서 각계 불푸동 각각 다 틀리다. 사주 자체 흐름에 따라 사주 원국을 봐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하고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조만큼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5.3, 화 3.6이에요. 이렇게 잘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설하고의 특성이에요. 격국론에서 조금 이상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억부법에서 설명하는 이건 억부법으로 풀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식상 인수격의 식상은요. 체가 강하니까 식상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목체 토용조인데요. 금토용조인데요. 금이 없어요. 그래서 토화로 가니까 바로
화오행은 비겁이다 이런 거죠. 예. 목오행은 플러스 한신이에요. 서로가 설명할 때 식상을 용하는 경우 비겁운도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주도 초년대운에 들어와서 대운에서 들어와도 무난한 명조다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누구 사주라고 그랬나? 이장원 사주네요. 응? 이거 이장원 사주 아닌가요? 마참정의 사주네요. 네. 아니라 이참정 여기네요. 이장원. 예. 예, 보세요. 목화로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 금은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넘어가요. 예, 화가 있어서 조금은 그렇지만, 예. 목체 금토용기에서 금이 4주에 없기 때문에, 예, 없는 운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예, 그래도 넘어갈 겁니다. 예. 자, 관이 없으니까 식신을 쓴다. 라는 사주예요. 이제, 그럼 결국 억부법이죠, 뭐.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인수격의 용 7살 쓰겠다. 운에서 상식이다. 식상을 반긴다. 라는 거예요. 신앙지방에서도 역시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일견 재향이면 그 흉 립지. 네, 흉을 뻔히 눈떠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수격은 일단 일주가 강합니다. 네. 설하고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웬만하면 저 원주에 대한 설하고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건 조금 제가 설하고의 설명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인화자 인성으로서 살을 화하면 돼요. 아까 정관을 하듯이 위에 이 장창정 사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나왔던 거예요. 장창정조는 인성이 관을 화해서 좋았는데 미유부덕 조금 같지 않은 것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장조는 원국에서 유식신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식신을 용신을 썼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저거 식신 안 쓴 거예요. 장창정 사주는요. 예, 저 장창정 사주 저 설하고는 뭐라고 했죠? 시지에 있는 자수가 곧바로 그 자수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유일주라 그 유금이 자수를 생해서 일주가 자수를 생해서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얼치기라고 한 거예요. 설하고가 얼치기 사주. 억부법으로 본 거죠. 근데 억부법으로 봐도 저건 장창정 사주는 병화를 쓰는 사주예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됐고요. 이거 약자가 신약한 그건 안 되죠. 만약 약자를 써야 되는데 제가 못합니다. 꼼꼼해서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제가 그냥 바쁘게 치다 보면 그냥 선택을 이걸 눌러놨네요. 그 옆에 건데 만약약 원국에서 불현식상이 보이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본편 모장원의 명거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계수일주의 식상은 뭐예요? 먹이죠. 먹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설하고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다 또 써야 되겠네요. 모장원의 명입니다. 기사 개유 개미 경신 이것도 금체예요. 금체의 화목영조입니다.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사화를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인데도 재성을 보면은
서서 재앙을 맞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원국이 인성이 중중하죠. 기토 7살 투출했죠. 이는 곧 인성으로서 화살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화살을 했다라는 것은 인성이 곧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했다는 소리예요. 신약 하면서 견살, 살을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극설교가인데, 그러나 이 명조는 인수가 투관을 했고요. 만약 목을 봤다면, 근데 여기 목 없어요. 금이 회극을 할 것이니, 불설, 일주를 설하지 않고, 유제설지효, 살을 눌러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아름다울 것인데, 이러니 왕하지 않으면 방신지운으로 흘러야 된다. 스스로가 속한 거죠. 반대로 불이기, 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신지운으로 가니까. 그러나 유독 재성을 꺼릴 때는 만약 원국의 재성이 있으면 또 마땅히 별도로 얘기해야지 하야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국의 재성이 있으면요 별도로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사주는 참 희한하게 금이채입니다. 금이채인데 6월에요. 금이채인데 목화운으로 흘러야 돼요. 근데 목화운으로 흘러려면은 이 사주가 6월에 태어난 이 기토 음년생이잖아요. 신유. 그래서 신을만 벗어나면 여군이니까요. 화목운으로 흘러서 이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나 모군이 들어올 때만큼은 이 사주가 금이 강하기 때문에 회국을 당할 염려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운이 괜찮다. 용신을 잡아놓고도 이런 사주는 회국을 당해서 운 좋은데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여첨님의 원문에서는 일견재양, 립지, 서서 뻔히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사람은 이렇게 원국에 있으면 좀 마땅히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한 것이 맞아요. 역시 재성을 용신을 한다는 설명이다. 재성을 용신을 해야 되겠죠. 화가 용신이에요. 목이 시신이 된다. 혹자는 연재에 위태롭게 걸린 저 사화가 용신이 될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히 월지유군과 사유합의되어 용신이 기반이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명조는 권명의 음년생으로 대운이 왔다는 것을 되돌아가는 운명이라 합을 풀어주는 대운이 화목 대운으로 흘러 혼명이 된 사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모군은 좀 불안하죠. 사실은요. 모장원입니다. 장원까지 지내려면 이 사주가 아닌데요. 요걸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잘 봐야 돼요. 저 병신금이 기다리고 있네요. 요거는 묘유충이 되고요. 인목은요 인신충이 되죠. 그러나 천간으로 병정화가 들어오는 게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목생하고 있으면 정묘병인대운은요 참 괜찮아요. 근데 이 을목은요 저 경금하고 합을 할 거거든요. 무진대운 안 좋고요. 이 기토대운도 안 좋습니다. 사운도 좀 그렇고 참 그러네요. 장원이 됐다니까 이 5대원은 됐을 것 같습니다. 29. 마첨정의 명까지 한 번 더 할까요? 자, 마첨정의 명까지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설하고가 얘기한 거예요.
상주에서는 위, 신약 인왕 변사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인성이 강하죠. 일주 개수 일주에 신약해요. 그러나 인성이 왕에서 됐고요. 만약 신강하면서 인약할 경우에는 견사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본편에 마천정명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지금 임수가 이렇게 세 개가 뜨고요. 그래서 진월에 이렇게 진에 뿌리를 내려서 임수가 일주가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약하면서 인왕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진 수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격국론에서는 잘못하면 무엇으로 변하냐 하면 양인격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수가 투출한 거니까요. 양인격으로 보죠. 그러면 양인격으로 봤다면 여기 7살을 용신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신이 7살이에요. 그러나 억불원에서 이게 토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수용도가 되고요. 이거 좀 토도 체니까 이 금운도 괜찮아요. 수목운으로 흐르니까 대운이 괜찮겠죠. 그런 사주입니다. 좀 양인격으로, 이걸 양인격으로 잡으면 이거 양인을 살리는 논리에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양인 살리면 안 되거든요. 신지는 분명히 동안사주예요. 임수가 투출해서 양인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격국론에서는 그렇다는 소리죠. 자, 설명을 합니다. 설하오가 임수토원하고 신진공합했대네요. 이거 맞네요. 수토 상전한다. 그러면 토가 쥐겠죠. 뻔히. 이 신금 통관을 해서 용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금을. 추유라고 해서 지들이 추자예요. 이거 끝유자고요. 그러니까 추유란 뭐예요? 하나의 점, 제일 중요한 점. 도리깨. 추유는 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본래 왕하지만 저 수수수 해서 그래요. 상시군은 설기수기하고요. 식상운이 좋다는 거예요. 모군이겠죠. 그러니까 저 모군 뒤에 오고요. 자유소의 스스로가 아름답다 할 것이고요. 만약 원국에서 식상이 있다면 지지만 있네요. 행운에서 비겁으로 가도 좋다. 역시 무소에 가질 건 없다. 식상을 용신으로 하면요. 비겁도 좋은 거예요. 특별히 재성은요. 파임, 인성을 파하니까 좋지 않다. 재성은 항상 그렇죠. 인성을 파한다. 화운이에요. 그래서 부단 생살위기, 살을 생해서 무토요. 살을 생해서 꺼릴 뿐만 아니라 추유, 지돌이 추자예요. 그 관건을 중요한 걸 끊는 게 있다. 그래서 상하가 상극한다. 용신을 위최기. 결국은 저 신금이 용신으로 잡는 겁니다. 신금을 용신으로 잡았어요. 반지 여자운엔 어떻게 될까요? 신자진 수국을 회례해서 화인 위겁, 인성을 화해서 겁재가 되니 이 인성이 깨지질 않았다. 반대로 무관계, 아무런 관계는 없다라고 했나요? 그러나 이게 토체 목수용조입니다. 수운이 흘러야 되는 사주죠. 토가 강하다는 건 토가 4.2예요. 그래서 토를 극하는 것으로 흘러야 됩니다. 식상 제사격이 되었다라고 했네요. 한번 봅시다. 마참정의 명이죠. 한번 볼게요. 저건 격국론을 분명히 따지면요. 인수격이 아니라 변격이 되는 사주입니다. 신진 수국을 해서 양인격으로 변하겠네요. 그런데 이 격국론에는 저걸로 나와 있죠. 인수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 수용조입니다. 수목으로 흐르죠. 천정 정도 지낼만 하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병진대운 되면 안 좋고요. 병진대운이 되면 저 기다렸다는 듯이 수가 다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죠. 군겁쟁제가 일어납니다. 무토 하나 힘 못 쓰죠. 정사대운이 최고 어렵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격국론을 강의를 했는데요. 격국론에서는 상구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데, 특히 상신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국이 길격일 때는 그 도와주는 상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 상신이 없으면 뭐예요? 다른 신을 갖다 쓰는 수밖에 없죠. 지금 여태 식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상은 상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론이죠. 그냥 용신일 뿐이죠. 인수격에 용신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인수격에 식상 쓰는 것은 어플론에서도 다 똑같이 쓰는데요. 용사를 한대요. 그러나 대상식이 있다. 자, 이것도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다음 강의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